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4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준석, 윤석열 무속 논란에 취향의 문제 큰 논란 아니야 라는 제목의 뉴시스 기사 내용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윤석열의 천공스님 영상 시청 논란에 대해 취향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감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승민 전 의원이 의심하는 것처럼 정법 강의를 하는 천공스승이라는 분이 윤석열의 굵직한 행보에 대해 조언한 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천공스승의 말을 들은 건 아니라며 그게 확인되면 위험한데 확인되지 않는 한 큰 논란이 아닐 거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지시관계가 없었다면 후보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책임질 부분이 많지 않다며 다만 지시관계 여부가 드러나면 본인 말에 대한 반대가 된다. 수사를 통해 지시관계가 밝혀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땡큐라고 하면 너무 노골적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선거 측면에선 나쁘지 않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기로 한 데에 대해선 지금 이 지사가 국감에 참여하는 것과 별개로 경기도청이나 성남시청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적인가 아니다 라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코끼리 다리 만지기도 아니고 어떻게 간만으로 얘기할 수 있나 그런 장면을 이 지사가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짧은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을 무속인들과 논의해도 취향의 문제라고 할 건지 궁금합니다. 박근혜를 경험했으니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이준석 대표의 이준잣대. 그것이 취향의 문제인지 아닌지는 야당 대표가 아닌 국민이 판단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천공스승 손에너지로 암 환자 치유, 사지 마비 강의 듣고 왕쾌 등 주장, 의협은 침묵이라는 제목의 헤럴드 경제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윤석열의 멘토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천공스승이 그동안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말기암 환자나 사지마비 환자를 자신의 손바닥이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연치유가 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본인의 주장대로 암 환자를 치료했다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 행위는 현행법상 의료법 위반인 셈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국내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자당 대권주자인 윤석열과 역술인으로 알려진 천공스승 관계를 둘러싼 당 안팎의 설왕설래에 대해 그 정도는 취향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공스승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정법 2013을 통해 자신의 강의 영상을 올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천공은 본인의 유튜브에서 1964년 대구에서 태어나 고아원에서 자라다 초등학교 2학년 중퇴 후 신불산 홍류폭포 아래서 17년간 수련 후 득도를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스님, 진공스승, 천공스승, 정법 등으로 불리며 10월 9일자로 유튜브 구독자는 8만 4천 명가량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오면서 올린 영상이 1만 개가 넘습니다. 총 조회수는 2억 2천만의 수준입니다. 정치, 사회, 외교, 통일, 경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고민, 연애 분야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즉문즉답으로 해왔습니다. 강의 내용에서 주류 종교색을 찾긴 힘들지만 차원계, 천상계, 귀신 등의 용어를 쓰며 이른바 도인에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지난 7월 나라에서 죄인으로 처단된 귀신은 차원계에 묶여 있다면서 대한민국 총사면을 주장하는가 하면 코로나19는 인간이 사는 하위 30%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돌아다닌다 등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내용에서 그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천공스승의 손바닥이 빨간 이유는 손에서 에너지가 나갔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환자가 나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3년 9월 유튜브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암 환자가 내 강의를 듣던 중 피를 토하고 완쾌가 되었다. 내 손바닥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병들은 자들을 자연적으로 치유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7년 5월 유튜브에서는 신체 마비 환자가 나를 2번 만난 뒤 완쾌돼 기어 올라왔던 산을 뛰어서 내려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만간 백마 타시며 공중부양 하시는 분과 회동을 한번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패 완판 공화국도 모자라서 이제는 무속 공화국까지. 이래서 후보직 유지하겠습니까?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입 논란, 책임은 캠프 실무자목이라는 제목의 미디어스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손바닥 왕자, 위장 당원 논란 등으로 메시지 관리에 연이에 실패하면서 공보라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본인의 책임을 캠프 실무진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언론 해석이 나옵니다. 12, 13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윤석열은 내부 회의를 거쳐 공보 라인을 개편했습니다. 기존 5인의 대변인단은 김병민 대변인 단독 체제로 개편되었고 전임 김용남 이두아 윤희석 대변인은 공보특보, 이상록 대변인은 홍보특보로 보직 변경됐습니다. 또 윤석열 캠프는 최재형 캠프에 있던 김기철 공보팀장을 공보부 실장으로 영입하는 등 공보라인 강화에 나섰습니다. 언론은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각종 논란에 대한 오락가락 해명으로 난맥상을 보이자 문책성 캠프 정비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13일 기사에서 최근 손바닥 왕자 사건이 불거진 뒤 해명이 오락가락하는 등 캠프 메시지가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노출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12일 기사 왕자 수위 높이는 유승민, 윤석열 측 솔직히 홍준표보다 더 밉다 해서 김건희 엑스파일이나 고발사주 논란이 일었을 때도 안 그랬는데 무속 논란이 불거진 뒤엔 지지자의 동요가 크다, 실망했다는 문자메시지가 온다는 윤석열 캠프 관계자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어 중앙일보는 윤석열은 이날 캠프 전열을 정비하면서 손가락만 씻느라 손바닥 왕자를 못 지었다고 한 김용남 대변인을 공보특보로 이동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번 공보라인 개편을 윤석열 리스크로 해석했습니다. 윤석열 본인의 실언으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보라인 개편은 책임 돌리기거나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캠프 내에서도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한겨레는 13일 기사 실언은 윤석열이 하고선 캠프 입들 문책성 개편에서 윤석열이 손바닥 왕자 논란을 부른 공보라인을 개편하고 위장당한 문제를 보고한 캠프 실무자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캠프 안에서는 윤석열 자신이 실언과 설화의 당사자임에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위장당원 논란과 관련해 최근 캠프 관계자들에게 분석을 똑바로 하라고 크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한겨레는 위장당원은 준비한 메시지에도 없던 내용인데 후보가 즉석에서 발언하고 실무자 탓만 하고 있다. 증거도 없는 허술한 내용이 보고된다는 건 캠프 체계가 그만큼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윤석열 캠프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내부에서는 TV토론 전담팀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극소수만 TF에 들어가 있고 무속 프레임 등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는데 개편 의지는 없다. 애꿎은 대변인단과 실무자들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토론의 준비 TF부터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는 캠프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13일 관련 기사에서 원보이스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 나온다며 후보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거나 대응해야 하는데도 지역적 문제나 알력 때문에 메시지 기조가 흐트러졌다는 윤석열 캠프 관계자 말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경향신문은 윤석열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호평하는 등 대번 모드로 전환했지만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전날 TV 토론회에서도 윤석열은 유승민 전 의원의 계속된 무속 공세에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며 잇따른 실언으로 윤석열 본인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보라인 개편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손바닥 왕자 논란은 윤석열 캠프 메시지 관리 체계에 민낯을 드러낸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이어진 윤석열과 캠프 해명은 지지자가 적어준 걸 지워봤지만 잘 안 지워졌고 이전 토론회에서는 전혀 없었다. 지지자 한 분이 토론 때마다 써줬다.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지우지 않았다. 왕자인 줄도 몰랐다. 손가락 위주로 씻은 것 등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과 28일에 진행된 3, 4차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왼쪽 손바닥에 글씨가 발견됐습니다. 왕자를 써줬다는 인물들도 열성 지지자 할머니, 주변에 사시는 할머니들, 윤석열 가사 도우미와 아는 분, 특정할 수 없다, 지나가는 분들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짓 해명이 또 다른 거짓 해명으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윤석열은 위장당원 여권 개입 주장을 강변하며 증거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내세워 같은 당 후보들뿐 아니라 보수 언론에서마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윤석열에게 근거를 물었지만 윤석열은 소문도 많고 그런 얘기들이 많다고 답을 회피했습니다. 윤석열이 당내 유력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역선택 비판을 강조하고 자신의 지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음모론적 주장을 꺼내들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인이 제일 문제인 것을 본인이 모르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본인의 깜냥이 안 되고 캠프 인사들의 깜냥이 안 되는데 포지션 조정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감장에서도 책상을 내리치던 그 깜냥, 윤석열의 깜냥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건희 박사학위 조사 국민대 지도교수 전승규도 조사라는 제목의 오마이뉴스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김건희의 박사학위 심사 적절성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선 국민대가 김씨 지도교수였던 전승규 교수와 전 교수 이름이 포함된 김씨 논문 인준서 날인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승규 교수는 이른바 멤버 유지 논문을 김건희와 함께 쓴 인물이어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13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민대 공문 김건희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조사 조치 계획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국민대는 교육부에 발송한 이 공문에서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테크노 디자인 전문 대학원장과 교무처장 외 2명을 위원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10월 1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김건희의 박사학위 청구 논문 제출 자격 요건 검토,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 과정 검토, 박사학위 청구 논문 합격 확인 등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 예정인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 과정 검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국민대는 지도교수 면담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는 전승규 현 영상디자인학과 교수입니다. 전승규 교수는 2007년에 나온 이른바 멤버 유지 논문에 김건희와 함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전승규 교수는 2008년에 나온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두 논문은 각각 특정 기사와 특정 회사 특허 내용 등을 표절한 의혹을 받았기 때문에 김건희는 물론 전승규 교수에 대한 의구심도 커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전승규 교수는 김건희 등이 2006년에 낸 번역서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감수를 맡기도 했습니다. 전 교수는 김건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일할 때인 지난 2016년 자신이 지도한 한 학생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으로 김건희와 함께 참여한 의혹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을 받아온 전 교수는 그동안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13일에도 오마이뉴스는 전 교수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해명을 들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국민대는 이번 조사에서 김건희 박사 논문 인준서에 날인된 직인의 진위 여부 확인도 진행키로 했습니다. 기간은 오는 11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입니다. 김건희가 청구한 박사학위 논문의 합격 확인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누리꾼들은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에 심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5명의 교수 글씨체가 거의 비슷한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심사위원 서명 중에는 전승규 교수의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대는 교육부에 보낸 조사계획서에 이름 글씨체에 대해 조사한다는 내용 대신 직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만 적었습니다. 강민정 의원은 김건희의 엉터리 논문을 분석할 때마다 그 주변엔 국민대 전승규 교수가 있었다면서 김건희의 지도교수와 논문 심사위원은 물론 멤버 유지 논문의 공동 저자까지 맡았던 전승규 교수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지금이라도 전 교수는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승규 교수는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이 독창적이라고 생각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라며 운세 콘텐츠라는 젊은이들의 관심사를 잘 포착했고 아바타라는 개념도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억나는 게 하나 있다면서 박사 논문을 다 쓰고 나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당시 김명신의 논문 발표가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고 교수들도 김명신에게 덕담을 했다라고 했답니다. 비전문가이지만 이응, 히읗, 그리고 받침 니은만 봐도 한 사람이 사인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님, 도대체 본인 배우자의 해당 건은 몇 년짜리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